안녕하세요. 오늘은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에서 탭 메뉴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탭 메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영상을 보시고 개념이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태그를 구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탭 메뉴. 자, 우선은 div 태그로 탭스라고 영역을 만들고 여기 안에 이 탭 타이틀을 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에서는 첫 번째는 공지사항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갤러리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탭 언더바 컨텐츠 영역입니다. 여기 안에 ul 태그인데 클래스가 노티스인 거고, 두 번째는 ul 태그인데 갤러리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노티스 영역 안에는 리스트가 이제 총 4개가 나오고요. 그렇죠? 4개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 노티스나 갤러리 안에 들어가는 레이아웃은 안 할 것이고, 완전히 탭 메뉴의 어떤 기능과 CSS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 노티스나 갤러리 안쪽에 있는 컨텐츠는 정말 간단하게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공지사항 1번 2, 3, 4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 ul 태그도 리스트 갤러리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전체 HTML 레이아웃을 보시면 탭스 영역과 그 다음에 탭 컨텐츠 영역이 있고요. 여기 안에서 탭스 안에는 A 태그가 자식 태그로서 2개가 있고, 탭 컨텐츠 영역 안에는 ul 태그의 자식 태그가 2개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이제 CSS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CSS 파일을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고 다음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할까요? 네.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SS 청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마진이랑 패딩만 없애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ul 태그의 기본 스타일, 이 동그라미 땡땡이 스타일은 없애줄게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보시면은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현재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줄여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CSS로 넘어갑니다. 자, 우선은 탭스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클래스니까 점을 찍고 접근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테두리를 그려서 영역을 확인을 해 보면 자, 이제 요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탭스 클래스를 갖고 있는 태그는 div 태그이기 때문에 블록 레벨 태그이죠. 그래서 이 블록 레벨 태그들은 부모만큼의 너비를 자동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태이고 지금 탭스 이 영역 태그 안에 자식 태그로 A 태그가 2개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탭스 안에 있는 한 칸 띄고 A 태그를 선택을 해서 테두리를 그려봅니다.
테두리를 그려 보시면 자, 이 A 태그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이 A 태그의 크기를 좀 조절을 해야겠다 해서 가로 사이즈를 예를 들자면 뭐 200픽셀, 세로 사이즈를 뭐 50픽셀 이런 식으로 내가 저장하고 세로 고침을 한다고 해도 높이하고 너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A 태그는 이 디스플레이 속성의 기본값이 인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디스플레이 속성이 인라인인 태그는 이거 A 태그 말고도 I 태그, EM 태그, B 태그, 스트롱 태그 이런 태그들이 있습니다. 이런 태그들은 기본적으로 네모난 박스 형태를 가지지 않고 줄글 형태의 라인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비다, 그리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다라고 지정을 할 수가 없는 형태를 갖고 있는 태그들이에요. 아셨죠? 이러한 경우 너비 높이를 준다고 해도 규격이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너비하고 높이를 주고 싶다면은 인라인에서 인라인 다시 블록으로 이렇게 바꿔준다면 이렇게 너비 높이를 갖게 될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이 부모 태그인 탭스한테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식 태그인 A 태그는 어떻게 되냐면 플렉스 아이템으로 취급이 되는데요. 이 플렉스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가로하고 세로 사이즈의 규격을 지정할 수 있는 박스 형태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거를 쓴다고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탭스한테 플렉스만 걸어도 자식은 A 태그는 플렉스 아이템이 되면서 가로 세로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방금 여기 있던 여백이 사라지는 이유도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원초적인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A 태그를 설정을 하셔도 되고 시험에서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탭스한테는 부모 태그한테 플렉스를 걸어서 A 태그에 나란히 배치를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걸로 감점 취급당하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A 태그한테 너비 높이를 이렇게 주는 것도 있지만 너비 높이를 주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세로 기준 중앙에 놓는 게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그 방법보다 제가 이제 드리는 방법은 패딩을 주는 거예요. 아셨죠? 패딩을 위아래로 10픽셀, 뭐 좌우로는 20픽셀 이렇게 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크기가 위아래로는 10픽셀, 다음에 좌우로는 20픽셀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굳이 너비 높이를 만들어 가지고 텍스트를 중앙에 배치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런 모양이 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험에서는 시간을 많이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너비 높이를 지정하는 방법보다는 이런 식으로 패딩을 주는 방법을 추천하는 편이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탭스 안에 A 태그에 온 클래스를 주게 된다면 이게 이제 선택자를 잘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면 .tabs 탭스 클래스의 안에 있는 자손 태그들 중에서 A 태그인데 어떤 A 태그냐? 온 클래스가 붙어 있는 A 태그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런 A 태그들에 대해서는 배경색을 뭐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정을 하고요. 글씨 색깔은 뭐 이렇게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도 지금 그렇게 디자인이 변하는 것은 없죠. 그냥 변하는 건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이 A 태그들 중에서 클래스를 on이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A 태그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제 여기서 실험적으로 제가 첫 번째 A 태그한테 클래스를 on이라고
쓰고 저장을 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on이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A 태그는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스타일이냐면 바로 이런 스타일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여기에 있는 이 A 태그는 on이라는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이라든지 글씨 색깔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A 태그의 스타일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탭 메뉴의 탭 타이틀 부분은 CSS에서 더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탭 컨텐츠 영역입니다. 탭 컨텐츠 영역 안에는 UL 태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탭 컨텐츠 영역을 먼저 우리가 테두리를 그려서 영역을 크기를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탭 컨텐츠의 영역입니다. 탭 컨텐츠의 영역 안에는 현재 두 개의 UL 태그가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탭 컨텐츠의 자식 UL 태그들만 선택을 해서 여기서는 자식이라고 꼭 안 하고 이렇게 한 칸 띄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놓고 디스플레이를 none이라고 해주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개 다 사라집니다. 맞죠? 두 개 다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디스플레이 none이 의미하는 거는 해당하는 이 태그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자리도 차지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예 여기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때 다시 HTML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자, 탭 컨텐츠의 안에 있는 UL 태그인데 아까 여기 있는 문법과 똑같은 구조로 다가가는 겁니다. on 클래스가 붙은 UL 태그는 디스플레이가 이제 블록 돼서 보이게끔 설정을 할 겁니다. 아셨죠? 이게 디스플레이가 블록이 될 수가 있고 또 플렉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디스플레이 논을 해제를 하려는 거예요. 아셨죠? 디스플레이 논이 안 보이게 처리를 해주는 CSS 속성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on 클래스가 이 해당하는 UL 태그에 붙었을 때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하던 혹은 블록을 하던 요거든요. 블록이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하거나 플렉스가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디스플레이 논을 해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자, 이런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UL 태그가 나타나는 게 없죠? 그 이유는 해당하는 UL 태그 중에서는 on 클래스를 갖고 있는 태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notice한테 on이라는 클래스를 주고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 와서 새로 고침을 하면 자, 이제 공지사항만 이렇게 보이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on 클래스를 지우고 갤러리한테 on 클래스를 준다면 이런 식으로 갤러리가 보이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갤러리 안에 있는 리스트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배치되는 형태가 아니고 여기 있는 갤러리가 이렇게 나란히 배치가 되어야 되는 형태라고 한다면 그때는 단순히 이렇게 가시면은 안 됩니다. 아셨죠? 이거는 시험용 때문에 그런데요. 자, 보세요. 갤러리는 기본적으로 나란히 배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플렉스를 해주셔야 해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노티스에 on 클래스가 붙으면 얘는 디스플레이가 블록이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갤러리에 on 클래스가 붙게 된다면 디스플레이가 플렉스가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은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여기 있는 이 갤러리는 원래가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사용을 해서 여기 있는 이 li 태그들이 세 개가 나란히 배치가 되게끔 레이아웃을 설정을 해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탭 메뉴의 기능을 위해서 잠깐 ul 태그의 디스플레이를 껐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온 클래스가 붙게 되어서 안 보였던 게 보이게 되는 상황으로 CSS를 만들려고 한다면 노티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논을 해제하려는 목적으로 블록을 해 주어야 리스트들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나란히가 배치가 되는 거고요. 갤러리 클래스는 온 클래스가 붙었을 때 보여야 돼요. 논이 해제가 되면서 디스플레이 논이 해제가 되면서 보여야 하는데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리스트들이 이렇게 가로로 나란히 배치되면서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하면은 안 되고 플렉스로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탭 메뉴의 기능을 작성하기 위한 CSS는 끝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온 클래스를 첫 번째 여기에다 넣어 놓고 이제 jQuery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jQuery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순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사용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jQuery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JS 폴더 안에 index.js라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jQuery 파일을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index.js 파일을 연결을 합니다. 자, 넘어가셔서 document ready 합니다. 그 다음에 문서가 준비되면 어떤 동작을 실행을 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여기 중괄호 안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에서 쓰는 모든 이 기능들은 여기 중괄호 안에 꼭 쓰셔야 돼요. 여기 바깥쪽에다가 쓰시면은 아무 기능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탭 메뉴 기능을 넣어 본다면 자, 이런 기능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하나씩 순차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뭘 클릭합니까? 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탭스 안에 있는 A 태그를 클릭할 때라고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탭스의 안에 있는 A 태그들을 선택을 해서 얘네들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이 실행될 수 있도록 클릭에 대한 이벤트 리스너를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서 클릭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첫 번째 리스트를 클릭을 했다면 혹은 두 번째 리스트를 클릭을 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첫 번째 리스트를 클릭을 하면 첫 번째 A 태그를 클릭을 하면 여기 탭 컨텐츠 안에 있는 두 개의 UL 태그 중에서 얘만 보이고 요거는 안 보여야 됩니다. 그치요? 맞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갤러리를 클릭을 했어요. 두 번째 A 태그를 클릭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 탭 컨텐츠의 영역 안에 두 개의 UL 태그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거는 보이면 안 되고 두 번째 UL 태그가 보여야 합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우선은 자, 여기에서 클릭한 A 태그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안에서 thi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add C가 대문자예요. 클래스 하고 on이라고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이 탭스 안에 있는 A 태그들 이거든지를 클릭을 했을 때 그 클릭한 태그가 있겠죠. 동시에 하나를 두 개를 클릭할 수는 없죠.
자, 그 클릭한 this를 이제 내가 클릭한 a 태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그한테 on이라는 클래스를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놓고 보시면은, 자, 공지사항을 눌렀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갤러리를 누르면은 공지사항이 체크가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클릭한 A 태그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이것을 신경 쓰기 전에 우선은 A 태그들을 전부 선택해서 onClass를 싹 다 없애주는 작업을 먼저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이거죠. 여기 있는 선택자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래서 .remove C가 대문자입니다. 클래스 on 이렇게 하시면, 자, 제가 이거를 클릭하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클릭을 하든지, 우선은 두 개의 A 태그를 선택을 해서 on이라는 클래스를 싹 다 지웁니다. 그럼 우리가 CSS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탭스 안에 있는 A 태그는 on 클래스가 붙어야만 지금처럼 이런 활성화 디자인이 들어가게끔 스타일이 꾸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요게 이제 주석 처리를 돼서 제가 기능을 동작하지 않게끔 한다면, 클릭을 갤러리를 땅 하면은 일단 두 개의 A 태그가 선택돼서 on 클래스가 싹 다 사라지므로 전부 비활성화 스타일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클릭한 A 태그한테만 on 클래스가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방금 했던 이것과 조금 흡사한데 살짝 달라요. 자, 뭐냐면은 이거 탭스 안에 있는 A 태그를 클릭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요. 여기 탭스 컨텐츠 안에 두 개의 UL 태그가 있어요. 이것도 on 클래스가 붙은 UL 태그만 보이게 된다는 CSS 설정이 현재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탭 컨텐츠 안에 UL 태그는 기본적으로 스타일이 디스플레이 논입니다. 안 보이는 형태이고요. 노티스라는 클래스에 만약에 on 클래스가 붙게 된다면 디스플레이 논이 해제가 되면서 이제 보이게 되는 설정이고요. 만약에 갤러리라는 클래스에 on 클래스가 추가가 된다면 역시나 이것도 디스플레이 논이었지만 디스플레이가 플렉스로 되면서 보이는 설정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앞에 있는 선택자의 우선순위 점수가, 여기 있는 우선순위 점수가 각각 클래스명이 두 개가 들어가고 클래스명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클래스명과 태그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선택자 우선순위 점수보다 높아서 해당되는 CSS 속성이 적용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게끔 CSS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요것도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첫 번째 A 태그를 클릭했다면, 다시 여기서 첫 번째 A 태그를 클릭했다면 요 영역에서요, 이 영역에서 그럼 첫 번째 UL 태그가 보이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것도 UL 태그한테 일단은 on이라는 클래스를 다 지우고, 여기에서 첫 번째를 클릭했을 때 여기서 첫 번째가 보이면 되는 거고, 여기서 두 번째 A 태그를 클릭하면 해당되는 영역에서도 두 번째 UL 태그가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기능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is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클릭한 A 태그죠. 이 A 태그에 .index라는 함수를 실행하시면 이 A 태그, 내가 클릭한 A 태그가 부모 기준으로 몇 번째 자식 태그인지를 이 인덱스 함수가 계산을 해줍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0 혹은 1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자바스크립트나 jQuery에서는 숫자를 셀 때 1부터 세지 않고 0부터 세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에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는 0번째 A 태그를 클릭했다라고 표기가 되는 겁니다. 해서 이제 여기에서 idx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내가 클릭한 A 태그의 부모 기준의 순번, 그것이 만약에 0이라든지 1 이런 숫자가 있다면
그게 이제 여기 저장되게끔 하는 것이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면은 console.log 해놓고 idx를 찍어봅니다. 그 다음에 새로 고침하시고 여러분들이 콘솔 창을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클릭하면은 지금 뭐처럼 0이라고 나오죠. 갤러리를 띡 누르면 1이라고 나옵니다. 0, 1 이런 식으로 0 또는 1이 여기에서 찍히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텍 컨텐츠 안에 있는 UL 태그 두 개를 일단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텍 컨텐츠의 안에 UL 태그를 선택을 해서 일단은 remove class on 해줍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 한 거를 실행을 해보면 제가 클릭을 하면은 뭘 클릭하든지 UL 태그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됐죠? 두 개의 UL 태그에 있는 on 클래스를 싹 다 지워버리니까 당연히 둘 다 없어져 버리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 뒤에 .eq라고 쓰신 다음에 여기에 0이라고 쓰시면은 이제 이게 의미하는 거는 무엇이냐? UL 태그 중에서 0번째, 즉 첫 번째 UL 태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 1이 들어간다면 UL 태그, 텍 컨텐츠 안에 있는 UL 태그 중에서 0, 1, 즉 두 번째 UL 태그를 선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1이나 0이라는 숫자 대신에 어떤 것이 바로 아까 저장했었던 이 idx라는 변수가 이렇게 뿅 하고 들어와 준다면은 내가 클릭한 순번에 맞는 UL 태그를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한테 add class 해주시고 on 해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해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클릭 해가지고 해당되는 A 태그에 맞는 UL 태그들이 잘 보이는 탭 메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jQuery를 사용을 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에서 탭 메뉴를 구현하는 이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 이제 jQuery 부분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공부 많이 해보시고 모르는 게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던지 아니면은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화이팅